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상한 버릇,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코를 훌쩍거리고 고개를 휙휙 돌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버릇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행동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에 뭐가 들어갔나, 감기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치료를 받아봐도 나아지지 않고 결국 나쁜 버릇이라고 혼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틱장애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승윤 원장입니다. 네, 요즘 많은 아이들과 성인들이 틱장애 증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창 성장 발달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뭔가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의 근육을 움직이거나 특정한 소리를 내는 행위가 불규칙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눈을 자주 깜빡이면서 안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코를 킁킁거리면서 이비인후과 비염치료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 목 기관지 쪽에서 헛기침 소리를 자주 내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목 어깨를 돌리고 까딱까딱 들썩거리는 경우 틱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러한 틱장애가 전체 어린이 10명 중 한두 명에게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7세 전후에 나타나지만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는 4, 5세 전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장애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다 보니 틱장애를 소아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스트레스가 틱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되지만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틱은 스트레스보다는 체질적으로 타고난 뇌의 과잉 흥분성, 즉 뇌기능의 불균형, 그리고 두뇌의 전체적인 면역력의 약화, 대뇌의 신경기능학적 원인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늦은 수면이나 심한 스트레스, 전자기기의 과다한 사용, 신체의 질환 등 심리학적, 환경적인 요인도 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틱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과 교육열,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아신경성 질환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심리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틱장애가 증가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뇌의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뇌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 체계와 영양 공급 체계가 필요로 합니다. 자극과 영양이 부족하면 뇌가 기능적인 면에서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뇌가 기능적인 불균형 상태가 되는 이유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 패턴, 그리고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습관, 환경 독소, 출산 전 산모의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틱장애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의 신경학적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틱 장애의 증상은 크게 근육틱, 즉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틱과 음성틱, 그러니까 소리로 나타나는 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육틱은 주로 눈 깜빡임, 눈의 찡그림, 눈동자 굴리기, 코 실룩거림, 얼굴 코 찡그리기, 목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는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심해지면 어깨 들썩이기, 배 들썩거리는 현상, 그리고 제자리에서 껑충 뛰어오르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음성틱은 흡흡, 헛기침하는 듯한 소리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돌고래 소리 같은 고음 내기, 끙, 끽, 악 소리 지름, 또는 오라, 다시 말해, 입 닥쳐, 그만해, 이러한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네, 틱장애는 스스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성인 틱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틱장애는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한약 치료입니다. 마음의 불안, 두뇌의 흥분성을 조절해주는 복신, 조구 등의 한약재, 그리고 두뇌의 혈액순환, 두뇌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지, 석창포, 천마 등의 한약재로 뇌기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근육택이 있을 경우에는 작약, 모가 등의 근육의 과긴장을 해결해주는 한약재로 근육택을 치료하고, 그리고 음성틱과 함께 비염과 같은 폐, 기관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하, 후박, 소엽 등의 호흡기 면역력을 도와주는 한약재로 음성틱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사의 손을 이용한 수기요법인 추나요법으로 두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네, 틱은 사실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틱이 생기면 모른 척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과정을 목격하면 어머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틱 증상은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본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